동아노인복지 포럼에 노인복지를 위한 산림치유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그 김익기 소장님과 또 오늘 회원님들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세계 각처에서 정말 유명한 분들이신데 오늘 함께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반갑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할 내용은 노인복지를 위한 산림치유의 역할과 방향인데요. 산림복지라는 말이 다소 좀 생소하고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림복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 중에 이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산림치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또 좋은 기회를 주신 김에 저희 진흥원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드릴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희 진흥원에 대한 소개도 잠깐 드리고 노인복지와 산림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노화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또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복지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는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또 경제가 성장되면서 도시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인간들은 자연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고실업률, 환경성 질환, 또 다양한 스트레스 등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잘 가꾸어진 숲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그 산림복지라는 영역이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그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을 잘 숲에서 그 좋은 환경들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 산림복지라는 말이 좀 태동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정책을 이야기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1987년도까지는 치산녹화에 좀 중심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제1차, 2차 치산녹화 계획이 수행되면서 그 계획 이후에 산림이 잘 가꾸어졌습니다. 그 임업 통계 연보에 보면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임목 수청량이 상당히 그 165헥타르당 165 입방미터로 굉장히 좀 빠르게 수청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진 그 산림을 가지고 1988년에서 2014년까지는 이제 산림을 이용하는 시대로 저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198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휴양림이 개장을 했는데요. 유명산 그 자연휴양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그 산음 치유의 숲이 최초로 조성된 것도 2007년도에 치유의 숲이라는 것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고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고 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면서 산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또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와 또 산림교육센터도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렇게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하는 시대에서
이 살림을 복지에 활용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산림복지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산림복지 전문업 또 산림복지 시설의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산림복지에 대한 개념과 법적인 제도 정비가 되고 또 시설과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우리 운영을 해야 갈게요. 된다 해서 이 산림복지진흥원이 2016년도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림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는 그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해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의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으로 이뤄낸 다양한 그 생산물과 잘 가꾸어진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산림 휴양, 또 치유, 교육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와 또 이를 활용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을 바로 산림복지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좀 전에 그 산림복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에 나온 산림복지와 또 산림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방금 전에 산림복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산림문화, 또 산림휴양,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산림복지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산림복지 서비스 안에 산림치유 분야가 있는데요. 산림치유는 오늘 이야기 드릴 그 노인복지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기와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산림치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햇빛, 경관, 또 온도, 숲에 가면 피톤치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습도, 음이온 등 다양한 자연 그 친화적인 환경 요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 명상이라든지 다양한 신체 활동들을 통해서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산림치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그 진행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료와는 좀 구별되고요. 산림욕 등 그 휴식과 또 휴양하고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치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산림치유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에서는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려는 그 요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체를 강화하고 또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과 또 길어진 그 노후를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높아지면서 숲은 이제는 단순한 휴식 차원을 넘어서 치유의 공간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숲에서 산림복지 휴양 활동을 한 이후에 감정의 변화도에 대해서 좀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숲에서 그 일상생활에서 숲을 접할 때 다들 알고 계시는 거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상당히 그 증가하고 마음속에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든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 이런 이제 그런 그 결과인데 숲에 가서 당일형으로 체험을 하거나 또 숙박형으로 체험을 할 때 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고 줄어드는 것이 더 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이렇게 좀 변화도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오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도 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에 현재 낮아진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뇌파 중에서도 안정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 뇌파인 알파파가 도시에 있을 때보다는 숲에 있을 때, 또 숲에서도 물의 경관을 함께 할 때 그 뇌파의 알파파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항노화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효소도 체험 후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면역력에 좋은 NK 세포도 숲에서 다양한 체험을 한 후에 높아지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다소 좀 낮아졌지만 숲을 체험하기 전보다는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산림복지와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그 중요한 일들을 하는 저희 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복지진흥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산림청 산하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전체 조직은 3본부 3실 또 16개의 소속기관으로 총 47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관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그 복권기금에서 이제 이 산림 분야의 그 복권기금의 수익금이 쓰이는데 이것을 녹색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녹색자금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산림복지 전문가들을 위한 자격증 관리도 하고 있고 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업을 등록하고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산림복지 전문업이라고 하는데 이 전문업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산림복지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시설은 전국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산림복지진흥원의 본원은 대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시설 중에 그 숲체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국립행성숲체원, 칠곡숲체원, 장성숲체원 이렇게 숲체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네이밍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산림교육시설인데요. 숲을 체험하는 넘버원 시설. 그래서 이제 다국어입니다. 숲은 순 우리말, 또 체험할 때 이제 한자로 채, 넘버원이라는 으뜸 시설을 이야기하는 넘버원. 그래서 3개 국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 숲체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숲체원은 산림에서 숲을 체험하는 으뜸 시설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산림 교육 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치유의 숲이라고 이제 명칭이 된 것은 숙박은 가능하지 않고 당일형으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 치유를 하는데 가장 큰 시설은 조직도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국립산림치원이라고 영주와 예천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치유를 위해서 그 2박 3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그 지역과 예천에서는 뭐 1주, 2주, 장기적으로는 4주까지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 치유는 산림복지는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산림복지 서비스가 태어났을 때 숲태교부터 돌아가신 후에 수목장님까지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애 주기별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숲태교, 유아숲체험, 산림교육, 레포츠 관광, 산림치유, 수목장이 출생기와 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회년기에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설과 산림의 환경에서 이런 그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상당히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0년도가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된 해기 때문에 2000년도만 조금 현장의 시설 이용객 수가 줄고 이후에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유의 숲을 활용해서 엄마들이 태아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보건소와 모자 보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숲태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남편과 함께 그 산모가 숲으로 와서 다양한 그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신부는 다양한 스트레스 중에 신체가 불편한 거라든지 태아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또 이후에 양육에 대한 걱정, 배우자의 걱정, 또 가사일에 대한 그런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체험 후에 이렇게 상당히 의미 있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유아기, 즉 유치원 갈 때쯤 되면 산림복지 서비스 중에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숲속의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 유아숲 체험원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연계해서 정기형 또 체험형 자율형 프로그램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한 번에 한 20여 명에서 30여 명의 어린 그 유아들이 숲을 방문해서 오전과 오후 종일반으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숲에 와서 그 숲 해설가라든지 유아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아숲 지도사로부터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상당히 좀 귀엽습니다. 이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죠. 청소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숲체원과 또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에서 다양한 청소년기의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교육청과 연계해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는 다소 좀 그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좀 개선을 해야 될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호관찰 청소년, 또 게임 중독 청소년, 또 학교 폭력의 피해자 청소년 등 다양한 그 일반 청소년들과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숲으로 와서 보시는 그 그림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정서를 좀 이렇게 안정을 갖고 또 생태적 감수성을 이렇게 일깨울 수 있는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이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또 장년층으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그 성인의 건강 증진에 숲이 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청년과 또 직장인들에 대한 스트레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숲을 찾는데요. 청장년기에는 다양한 또 변화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즘 이제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그 일반 민원을 상대하면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숲으로 초청을 해서 숲의 산림 치유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한 결과 감정 노동자에 대한 그 심박 변이도 상당히 있었으며 다양한 그 효과가 있었는데요. 자율신경 활성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도 높아지고 또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지고 또
피로도도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치매인데요. 치매 이전에 노인의 이제 인지 기능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치매 척도 검사에서의 그 인지 기능이 조금 높아지고 또 기호 이기 검사에 대한 소요 시간이 살림 체험을 한 후에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요즘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다양한 이제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수목장님이라고 하는 저희 그 진흥원이 운영하는 최초의 국립 수목장님인데요. 경기도 양평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그 수목장님을 하늘숲 추모원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55헥타의 산림에 가족목과 공동목 등 추모목이 한 6,300건 정도가 있는데요. 한 2010년도에 조성이 돼서 약 12년 정도 지금 됐는데 이제 추모목이 이제 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 수목장님을 충청남도 고령시에 이제 조성을 했는데 아마 올해부터 제2 수목장님도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애 주기별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산림복지 소외자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 나눔숲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내외 산림 녹지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숲을 조성하고 또 고액 약자를 위해서 목재 데크와 쉼터 등을 조성하는 무장의 나눔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산림복지 전문업과 비영리법인 또 학교 등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숲체험과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숲체험 교육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라고 해서 소외계층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의 산림복지 상품권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산림복지 제공 시설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을 보시면 산림복지 시설 또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된 그 사업을 저희가 조성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조성 나눔숲은 해를 거듭할수록 면적도 늘어나고 조성 개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아까 무장의 데크에 대한 데크길도 조성 길이가 누적해서 지금 상당히 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숲체험과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데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54만 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또 다양한 비영리법인과 산림복지 전문업, 또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에서 민간 사업체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면 이렇게 선정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숲체험과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해마다 많은 기관들이 또 참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사업은요. 문화바우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를 쉽게 하실 텐데 문화바우처처럼 산림 분야에서도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휴양림과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해마다 수혜 인원이 늘어나고 수혜 규모도 예산도 좀 커져서 올해는 5만 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져서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국에
산림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히 마치고요. 노인복지와 산림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21년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에 육박을 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고령화 속도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한국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48년에는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또 그런 시점에서 산림 치유가 다양한 노인 복지의 정책의 하나로서도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몸이 아픈 기간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생애 마지막 17.2년을 질병으로 고통받고 지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3대 노인성 질환인 치매와 파킨슨, 또 뇌졸중의 진료 인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605만 명의 진료비는 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의료급여는 4조 4,380억 원 수준으로 전체 의료급여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50%가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노후를 위해서 사회적인 관심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두 번째로 높은 것이 바로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입니다. 이 말은 건강한 노년의 삶에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65세의 노인보다 70세, 80세로 더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항노화 치료와 서비스 시장 규모도 매년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노화 산업과 산림 치유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항노화 산업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화와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 또 개선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 프로그램, 첨단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찾아서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산림치유이고 또 항노화 산업과 산림치유의 목표는 무병장수와 삶의 질,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또 모든 국민이 어찌 보면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항노화 산업과 산림 치유는 상당히 비슷하고 또 유사점이 많고 함께 가야만 하는 그런 좀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항노화 산업과 관련해서 항노화 산림 치유도
정책적인 변화를 좀 갖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산림치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산림청의 6차 산림 기본계획을 보면 그 항노화 산림치유로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증진과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항노화 효과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와 관광 분야를 연계해서 민간 산업화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제4차 치매 종합관리 계획에 보면 산림, 농업,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산림진흥원의 소속기관인 국립산림치유원과 또 치유예술에서도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치매 안심센터와 또 치매 예방교실 및 치매 환자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힐링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항노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 성과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노화 산림치유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을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했는데요. 노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항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진행을 좀 단계를 보면 먼저 그 기획을 통해서 항노화 서비스 현황과 또 조사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정립할 수 있는 그 분야별로 기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론적인 그 검토와 그 활동의 내용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그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그 도입과 전개 마무리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 프로그램마다 전문가의 그 평가를 좀 받아서 다양한 그 의료 영역과 뭐 영양 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한 후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현장에 실시를 할 때 저희 그 전문 시설과 또 의료 전문 그 진들 또 프로그램의 평가를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그 평가 완료 체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산림치유 그 표준 프로그램입니다. 기대 효과별로 다양한 단위 프로그램의 활동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지력 향상을 위해서 하나, 둘, 셋, 그 나무로 계산해요 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나무와 숫자를 연결을 해서 연상하고 암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인지력 향상을 위해서 그 숲에 다양한 수종이 있는데 그 수종마다 이해와 암기, 암산 활동을 해서 두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소나무는 숫자 0, 뭐 잣나무는 숫자 2, 자작나무는 숫자 7 등 이제 수종과 숫자를 연결을 해서 인지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그 신체 능력 향상 활동 중에 하나인 으라차차 내 몸 깨우기라는 프로그램은 신체의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해서 인지력과 신체 감각, 지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노래 가사 중에 특정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지정한 박수에 맞춰서 지정한 그 박수 그 숫자를 이렇게 치면서 숲을 걷는 활동을 통해서 두뇌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서 안정 및 신체 영양 향상을 위한 차 마시기, 차와 함께 머물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 명상을 통해서 현재에 집중하고 또 정서 안정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개발된 프로그램은 현장 운영을 통해서 그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2000년도에
그 국립산림치유원에서 1박 2일 동안 3회기로 경도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26명을 대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 측정한 결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참여한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감 등 기분 상태가 개선되었고 또 체력과 근력, 보행기능 등 신체 능력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산림치유의 그 항노화 프로그램 참여 후에 대상자들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또 우울감과 기분 상태 등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년층의 우울감은 그 정도에 따라서 신체 건강과 인지 기능 등에 영향을 끼쳐서 다양한 그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우울감이 감소하고 기분 상태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의학적인 그 효과 평가에서 또 그 참가자들은 균형 능력이 향상되고 덤벨 들기, 또 일어섰다 앉기, 제자리 걷기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체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근력 수치가 유의미하게 그 증가가 됐고요. 보행 속도와 분당 그 걸음 수도 늘어나서 보행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살펴본 것처럼 체계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고품질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산림치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 또한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는 주요 역할인데요. 지난 4월에는 산림청과 진흥원 또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그 초고령 사회의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산림치유와 연계한 치매 예방 관리 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산하 기관의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합 관리 서비스와 연계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기반을 좀 구축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진흥원에서는 그 산림치유 항노화의 효과를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등 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산림치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또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그 의학적인 임상 효과 검증을 위해서 폐경기 불면증 여성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활동이 수면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그 치매 예방 그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연구를 했는데요. 산림치유 활동이 삶의 질과 또 치매 신경인지, 또 두뇌 신경인지, 심박 변이, 또 혈압 변화 등의 다양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인구 고령화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매에 대한 중장기적인 효과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3년차 연구로 올해가 이제 마지막 연구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치매와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에 대한 패널 연구를 지난 20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서 fMRI를 통해서 산림치유 효과 검증 결과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그 연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림치유 치매의 그 지원 활동 적용 가능성 연구에서는 저희 한국 산림치유 포럼에서 이제 연구를 지금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 그 경계성 치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지 기반 중재의 하나로 산림치유가 그 활용이 산림치유가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공간 등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치매 환자와 또 치매 환자 가족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의 관리와 그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다양한 그 회상요법을 중심으로 감각을 자극하고 또 기억 전략의 활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숲의 환경과 또 그 대상자들의 과거의 기억을 활용해서 실내외 프로그램 4종을 만들어내고 또 치매 환자와 가족 스트레스 프로그램도 5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척도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활동 공간과 또 산림 치유 활동을 지도하는 산림 치유 지도사의 직무 분석과 또 추가 직무 교육도 개발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의학적 임상효과 검증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경기 불면증 여성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면의 질 개선이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관동 그 카톨릭 관동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폐경기의 불면증 환자분을 35명을 저희가 5박 6일 동안 숲으로 초청을 해서 참여 전후에 다양한 그 검사를 실시해서 그 개선 효과를 좀 저희가 찾아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트레스 지표로 알려진 코티솔이 그 감소가 되고 숲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감소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수면의 효율성과 수면 중 각성이 불면증 환자에서 상당히 그 유의미하게 그 나타났는데요. 그 수면 효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누웠을 때 실제 그 뒤척이지 않고 수면을 취한 시간을 이제 수면 효율이라고 하고요. 수면 중에 얼마나 계속 그 깨는 것이 빈번한지를 보는 것이 바로 수면 중 각성인데 이 수면 효율과 수면 각성이 둘 다 유의미하게 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라는 검증과 또 다양한 그 생리지표를 발굴해서 이런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또 진행되었었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대조군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대조군과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실험군은 그 대조군과 비교해서 불안감이 그 상당히 낮아지고 또 정서 안정과 신체 기능, 고통 완화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개선되면서 삶의 질이 이제 높아지고 또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자율신경 활성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로도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해서 분명히 그 도심권에서 그 있는 노인 비교해서 숲에서 장기간 그렇게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다양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 치매와 그 인지기능 그 장애 또 산림치유 표준 조사표를 개발하고 효과 검증 패널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은요 고려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그 치매에 대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검증되고 또 다양한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4종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그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4박 5일씩 2회기에 걸쳐서 참여를 한 실험군과 또 대조군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이오마커는 혈액 바이오마커 4종을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또 인지 기능도 다양한 그 실험을 통해서 호전되는 것을 좀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 fMRI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안화 전두엽 부분의 혈류 개선과 또 등 쪽 주위력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화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항노화 살림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실험을 통해 가지고 효과성을 다양한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알리고 또 이걸 참가하는 그런 이제 그 대상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저희가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산림복지를 위해서 산림치유와 연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노인복지 분야의 그 산림치유를 접목시켜서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항노화 산림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 좋겠다. 또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건과 기반들의 그 생태계가 조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노인의 대상별로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또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그 다양한 질환별로 또 노인의 그 노인도 그 연령층별로 또 다른 또 고민이 있고 또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천혜의 그 자연환경을 담은 특화된 항노화 산림치유 시설이 조성되어서 노인들을 위한 특화 산림치유 시설이 좀 이렇게 그 활성화돼서 도심권에 있는 그 노인 요양원보다 그 조금 더 그 환경적으로 노인의 그 산림 치유를 통해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아주 그 높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과 지원이 꾸준히 좀 동반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산림 치유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그 과학적인 연구와 검증 기반이 좀 확대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그 다양한 그 효과성 입증이 되어서 그 건강 그 보험과도 이제 연계를 시켜서 좀 노인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건강 그 보험으로도 이렇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는 그 연구와 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도 지금 끌고 가야 돼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이런 이제 건강 그 생활 건강 그 실천 지원금제 같은 그런 거 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모두 마쳤는데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산림치유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또 산림치유는 산림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특히 그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고요. 더 많은 그 연구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뭐 폭넓게 알지를 못해서 이 정도로 저희 그 진흥원에 대한 소개와 산림 치유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을 올렸습니다.